저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학교와 집을 오가는 지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친구들과 함께 늦은 저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저희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공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공원은 평소에도 잘 가지 않는 곳이었는데, 밤이라 그런지 더욱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공원의 입구에는 오래된 나무 그네가 하나 있었고, 그네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대도바람에 살랑살랑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간 쎄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냥 저의 착각이겠거니 생각하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람과 함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희미하게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공원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았고, 게다가 이 시간에 놀이터에 아이가 있을 리 만무했죠. 웃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고, 저는 괜히 불안한 마음에 걸음을 더 빨리 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고양이가 저 앞을 가로막더니 저를 올려다보며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어 그대로 고양이를 지나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기분이 찜찜했지만 그저 피곤해서 그렇게 느낀 거라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그 공원에 있었고, 이번에는 그네에 앉아있는 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며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꿈속에 저는 발이 움직이지 않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아이는 천천히 그네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와 눈을 마주치자마자 놀라서 깼고 땀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새벽 3시쯤이었고 꿈이었지만 너무나도 생생해서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저 꿈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다시 눈을 감았으나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강의가 끝나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 친구들에게 어제 겪은 일을 이야기했더니 친구들은 흥미롭다는 듯이 귀신 이야기를 꺼내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친구, 지수는 심각한 얼굴로 그 공원, 혹시 그 새로 생긴 아파트 뒤편 공원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지수는 곧바로 이야기해주겠다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수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공원은 원래 낡은 집들이 몇 채 있던 곳이었고 몇 년 전 재개발로 인해 아파트와 공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린아이가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고 결국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누군가 밤 늦게 그 공원을 지나가면 아이의 유령을 봤다는 소문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찝찝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고 그 후로 그 공원 근처에는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웃음소리와 꿈속의 아이의 얼굴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그날 밤의 경험은 나에게 아마도 2번 다시 없을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 공원이 지나치게 쓸쓸하게 느껴지는 날이 다시 오길 피할 뿐입니다. 혹시나 그 공원을 지나갈 일이 있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묵묵히 그 길을 지나가세요.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아마도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을 테니까요. 2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대도시에서의 바쁜 생활을 잠시 벗어나 고향 근처의 한적한 마을로 휴가를 떠나기로 했다. 그 마을은 어렸을 적 할머니 댁이 있었던 곳이라 여러모로 친근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그곳에서 일주일 정도 머무르기로 하고 마을 가까이에 있는 민박집을 예약했다. 민박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다. 하얀 페인트가 칠해진 2층짜리 목조주택으로 주변에는 큰 나무들과 잔디밭이 있어 매우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냈다. 하지만 도착한 첫날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집 근처에 발길을 옮길 때마다 꺼림직한 느낌이 스쳤다. 집주인인 할머니는 매우 친절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첫째 날 밤 방 안에서 쉬고 있는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곳은 외진 곳에 있어 밤이 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곳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분명 또렷하게 누군가의 발소리가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나는 혹시나 하고 문을 열어보았지만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바람 소리였겠지 하고 생각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둘째 날 저녁 마을을 둘러보고 돌아오던 길에 지역 주민 한 분을 우연히 만났다. 그는 나를 힐끔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 집에서 지내고 계신가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오래전 그 집에서 불행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 후로 사람들이 그 집을 꺼리게 됐죠. 나는 호기심이 생겨 자세히 듣고 싶었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마을로 돌아와 집주인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괜히 말을 돌리시며 대화를 피하셨다. 셋째 날 밤이 되자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이번엔 확실히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자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낮고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나 좀 내버려둬. 그 목소리는 애원하듯 이어졌다. 용기를 내 문을 빠르게 열어봤지만 이번에도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겁이 안 나는 방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은 그대로 뒤척이다 잠들 수밖에 없었다. 넷째 날 나는 마을 주민에게 다시 찾아가 그 집에 대해 물었다. 마침내 한 노인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집에 살던 소녀가 있었지. 아주 예쁜 아이였어. 하지만 부모님이 그녀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한 사이에 사고가 난 거야. 그 이후로 그녀의 혼이 그 집을 떠돌고 있다네. 그날 저녁 마지막 밤이라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창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창문에 다가가 밖을 살펴본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창밖에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소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엔 슬픔과 고독이 가득했다. 나는 두려움을 잊고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라고 묻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그리고 나서야 발소리와 속삭임도 사라졌다. 마지막 날 아침 나는 그 집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집주인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다. 할머니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 애가 드디어 편히 잠들 수 있게 된 모양이네요. 고마워요. 이후로 그 집에선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들었다. 나는 무사히 도시로 돌아왔고 그 집에서의 일은 꿈처럼 아련하게 남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꺼리는 듯 했지만 나는 그곳에서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다. 그 소녀가 보여준 슬픈 미소를 기억하며 말이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내 머릿속에 깊이 남아있으며 혼자 있는 밤이면 가끔 생각나곤 한다. 언덕 위 하얀 집에서 만난 그 소녀는 어디선가 평화로운 안식을 찾았을까?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곤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2층 집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공포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대학생인 민수는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민수의 고향은 작은 시골 마을로 주변에는 오래된 건물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다. 그중 특히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고풍스러운 구조의 2층 집이었다. 이 집은 어릴 적부터 민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주민들은 그 집에 귀신이 산다고 수군대곤 했고 아이들은 그 집 근처로 가기를 꺼려했다. 여름 방학 동안 민수는 친구들과 2층 집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로 마음먹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주변을 조사하고 혹시 모를 유령의 존재를 카메라에 담아 보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친구인 지훈과 소영과 함께 탐험을 계획했다. 셋은 해가 질 무렵 소름 끼치도록 조용한 마을의 길을 지나 그 집으로 향했다. 2층 집에 도착한 세 친구는 먼저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했다. 예상과 달리 문은 쉽게 열렸다. 마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집안은 오래된 나무 냄새와 먼지로 가득했다. 그들이 들어선 1층 거실에는 낡은 가구와 작동하지 않는 오래된 시계 가자리 잡고 있었다. 부자연스러운 정적이 맴도는 가운데 셋은 들고 온 손전등을 켜고 2층으로 향했다. 계단을 오르며 민수는 무언가 찬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혹시 창문이 열려있나 싶었지만 모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민수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지훈과 소연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2층에 도착하자 그곳은 더 이상하고 음산했다. 복도 끝에는 자물쇠로 잠긴 문이 하나 있었고 그 문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또한 2층에는 이전에 살던 사람들의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의 일기장과 오래된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일기장에는 혼란스러운 필체로 공포와 두려움에 관한 글들이 적혀 있었다. 일기를 읽던 소연은 등 뒤에서 차가운 손길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공포에 질린 세 친구는 빨리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민수는 자물쇠로 잠긴 문을 열어보기로 결심했다. 다행히도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자물쇠는 이미 녹슬어 약해져 있었고 노력 끝에 문을 열 수 있었다. 문이 열리자 그들이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 방에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춤을 추듯 벽에 드리워져 있었고 방 중앙에는 낡은 라디오가 혼자서 켜져 있었다. 희미한 음악 소리와 함께 뭔가 낮은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라디오 가까이 있던 민수는 똑같은 속삭임이 그의 귀에 직접 들려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너희는 여기에 오면 안 됐어. 무서움에 휩싸인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왔고 친구들도 그를 따랐다. 혼비백산하여 계단을 내려와 집을 벗어나려던 순간 거울에 비친 그들 뒤로 창백한 얼굴에 무언가가 보였다. 그것은 그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셋은 결국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고 다시는 2층 집 근처에도 가지 않기로 맹세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날의 악몽은 쉽게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고 민수는 집에 돌아간 그날 밤에도 계속해서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에 시달려야 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가사실이었음을 깨달은 그들은 그날 이후로 오래된 2층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주민들도 그 집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되었고 그 집은 점차 잊혀져 갔다. 그러나 여전히 밤이 깊어질 때쯤이면 간혹 그 집 가까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곤 했다. 그 집에 들어갔던 민수와 친구들은 이제 모두 다른 곳으로 떠났지만 그날의 무서운 기억은 아직도 가끔씩 문득 떠오르곤 했다. 과연 그 집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 정체 모를 존재는 과연 누구였던 것일까? 2층 집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조용히 세월 속에 묻혀가고 있었다.